자, 우리는 현재 보고 있는 이 내용, 저는 일단 상단에 있는 이 첫 번째 부분, 팝업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헤드박스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뷰박스 부분, 자, 요거 아직 안 했죠? 여기까지만 우선 스마트 오브젝트로 걸겠습니다. 물론, 자, 제가 원하는 건 다른 밑에 있는 부분들도 모두 다 쓰기 원하죠. 오른쪽에는 이렇게 떠있는 요 창은 A 사이드라고 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예 따로 만드셔야겠죠. 마찬가지로 한다면. 자,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는 담겠습니다. 영역으로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자, 전체를 잡을게요. 편하게. 자, 잡아서 그만큼 카피를 하고 일부러 레이어 카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 안에 넣어서 해당하는 이 그림이 어디로? 레커멘드 안으로 넣고 자, 레커멘드 안에 들어있는 요 이미지 그룹 자체를 오른 버튼 스마트 오브젝트로 걸어준다. 밑에 내용은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겠죠. 뭐 시간을 두고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자, 채워 넣는 것 자체가 큰 일은 아닐 거예요. 엄청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영역 카피하고 집어넣고 그것을 스마트 오브젝트 건다.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자, 뒤에 내용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맨 위에 팝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원래 하셔야 되는 일이 있었죠. 뭐냐면 각각에 들어가는 컬러 선정부터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미리 그냥 단순하게 얘기만 했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팝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레이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것들 일단 닫아주고 자, 메인 원본은 닫으시면 안 돼요. 자, 좌우에 들어가는 가이드라인 자체는 지울 필요는 없고요.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간 영역과 그 다음에 요 들어가는 컬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에 올라온 이 i는 단순히 보여주는 용도로만 했었기 때문에 안 쓸 거고 실제로 밑에 있는 요 이미지를 가지고 쓰던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i를 색깔을 따로 만들어 넣거나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이 자, 틀이 있었어요. 색깔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드로 찍으면 컬러 나올 거고 뒤에 있는 배경에다가 바로 칠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빈 레이어를 만들어서 빈 레이어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레이어에다가 색깔을 채워 넣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자체가 레이어 이름을 바꿀 거라면 저는 바꿔서 이름 쓰고 뒤에 건 필요 없으면 이제 지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습관 들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면은 애초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요거 쉐입으로 만들었었죠,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쉐입 상태일 때는 손쉽게 색깔을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역으로 색깔을 뭐 칠하거나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쉐입으로 박스를 만드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신 이 박스 아직 글씨 쓰진 않았어요. 지금 보신 이 뒤에 있는 배경 색깔 넣은 이 아이는 여러분 보시기에 차후에 이 자체를 이미지로 저장할까요? 아니면 HTML에서 코딩으로 그냥 배경 색깔을 채워 넣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것 같습니까? 코딩으로 할 것 같죠. 왜냐면 가로 세로 넣고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네. 물론
이 자체를 이미지로 채워넣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용량은 차지하겠죠. 이미지라는 크기가 있으니까. 자, 이걸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 내가 여기 있는 레이어에서 이 레이어를 쓸 건가 안 쓸 건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요. 제일 아래쪽 가볼게요.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컬러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중에 제가 레드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레이어 컬러가 이렇게 앞에 색깔이 들어가게 되죠. 다시 컬러를 바꿔볼게요. 오른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자, 블루로 바꿔볼까요? 그럼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플의 매cin토시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많이 써보신 경험일 거예요. 해당하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를 지정을 해서 그 컬러별로 파일을 찾아가거나 탐색하거나 기능을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윈도우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레이어에다가 내가 필요한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컬러를 지정을 해서 아무것도 안 썼을 때의 컬러와 어떤 색깔을 썼을 때 컬러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약속을 해 놓으신다면 조금 더 활용하기 좋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회색으로 썼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라인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미지로 내보낼 라인 아니다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하겠다? 코딩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앞에 포토샵의 레이어의 컬러를 지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지정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 마크다운 또는 해당하는 스타일 가이드라인에다가 포토샵 레이어 컬러라고 하나 명기를 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레드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기능을 쓰고 있고 옐로우는 무슨 기능이고 블루는 무슨 기능이고 그린은 뭐고 바이올렛은 뭐고 그 다음에 그레이는 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쓴 겁니다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명기를 해두신다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 작업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데이터를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걸 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좀 더 쉽겠죠. 모든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다 디자인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 자료를 넘겨주기 전에 기본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넘기신다면 난 이거 그레이한 것들은 코딩으로 떼우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이미지로 내보낼 필요 없어 라고 후임한테 얘기를 해서 후임이 그런 것들 정리해서 처리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발자한테 넘겨줬을 때 개발자도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코딩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컬러별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지정해서 쓰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명칭을 살짝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 같은 경우는 자, 코딩용 이미지 처리 또는 코딩 처리라고 그냥 쓸게요. 자, 빨간색 레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수정될 이미지 간략하게 만들어 놨는데 당장 이게 쓸 건 아니라는 샘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빨리 수정해야 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린을 뭐 넣을까? 실제로 뭐가 먼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막 쓴 거라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내가 내보냈는지 안 내보냈는지도 구분이 필요하다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거는 이미지를 사용할 거야, 이건 글씨로 사용할 거야 라는 어떤 표현을 하실 거라면 이미지 처리할 거라든가 또는 글씨로
코딩해서 작성할 것인가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그레이랑 겹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이거는 뭐 글씨는 너무 복잡하니까 안 쓸 거고, 내보낼 이미지긴 한데 이거를 그룹 처리해서 통으로 그룹 자체를 내보낼 거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룹 자체를 내보내는 형식이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이어를 하나씩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통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임시로 제가 이런 식으로 저는 쓰겠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조금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옐로우를 할 것인지 뭐 그린을 할 것인지 남은 게 이거라서, 아까 보면은 아무것도 표기 안 한 이런 그리드 같은 거 있죠? 이건 그대로 표기를 안 하는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가이드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컬러를 뭔가 달아서 쓸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일단 이렇게만 놓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자, 이 아이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코딩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꼭 그냥 이렇게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당장의 약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면서 또는 공부를 하시면서 난 이거는 이런 의미, 이거는 블루보다는 그린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맞추시면 돼요. 개인적인 작업이니까. 회사 가시면 회사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앞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가이드라인 켜시면 뜰 거고요. 자, 그리드로 제가 컬러로 만들어 놓은 아이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얘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담아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수정할 건데요. 이때 해당하는 텍스트를 언급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렇게 위아래로, 깜짝 놀랐네요. 자, 위아래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 내용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 가이드라인 접붙인 아이는, 이렇게 접붙인 아이는 원래 있던 파일에 절대로 가이드라인이 다시 추가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스마트 오브젝트에서 처리한 건 스마트 오브젝트가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곳에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텍스트 타입을 쓰겠다고 한다면 써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리팅 타입, 영어네요. 자, 안 보이니까 색깔도 바꿔놓고, 최대 10만원 쿠폰 팩 받으세요 하고 띡 해서 이 아이를 내가 쓰려고 하는 서체와 쓰려고 하는 서체 크기를 지정하고 서체도 직접적으로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서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프로그램, 흔히 말하는 포토샵을 사용하시거나 일러스트를 사용하시거나, 물론 아까 보셨던 뭐 피그마를 사용하시든, 뭐 때로 인디자인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인디자인을 사용하시든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디자인할 경우, 자, 디자인 작업 시 우리는 당연히 텍스트 입력을 하겠죠. 텍스트를 입력하실 건데요. 픽셀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포인트로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웹페이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크기, 서체의 크기는요, 16 픽셀이 됩니다. 자, 위아래 높이값 기준으로 평균 16 픽셀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약간의 가이드가 달라서 조금씩 더 작게 하거나 더 크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해상도가 고해상도로 바뀌면서 모니터가 엄청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평균적으로 포인트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쪼개입니다. 자, 그래픽 툴로 작업하는 디자인 작업 시는 디자인 작업을 하실 경우는 똑같은 수치인 16 포인트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코딩 작업을 하실 때는 다릅니다. 12 포인트가 됩니다. 둘은 같은 크기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DPI 레졸루션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레졸루션 값을 변경을 하고 처리하시면은 이걸 맞출 수는 있긴 한데, 자, 그렇게 해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72 DPI로 사용했을 때 16포인트로 하시면 16픽셀 똑같은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웹페이지의 글씨 크기. 하지만 코딩 작업하실 때는 16픽셀의 크기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픽 툴에서 얘기하는 크기와 그 다음에 코딩했을 때 보는 크기가 똑같은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형태가 다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웹 접근성 규칙에 의해서 만약에 4.5대 1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썼던 거 18포인트 또는 14포인트의 볼드로 사용해라 라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걸 참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얘를 말하는 걸까요? 얘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준에서는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얘요? 이거? 코딩? 코딩 기준이에요. 코딩 기준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디자인 작업을 기준으로 보려면 18포인트를 한다면 다시 재환산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복잡해지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 4.5대 1을 안 되게 만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상은. 네. 자, 코딩 기준입니다. 코딩 기준. 자, 디자인 파일의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 18을 계산하셔야죠. 18 나누기 12 곱하기 16 하시면 수치 나옵니다. 그죠? 그럼 몇이에요? 알려주세요. 18포인트라고 하는 아이는 18 나누기 12 왜냐면 기준이 12니까 곱하기 16 기준으로 다시 바꿀 거니까 16 네, 24포인트 그럼 14포인트는
14 나누기 12 곱하기 16 몇인가요? 18.66. 자, 여기서 얘기 드립니다. 소수점 단위는 6자리까지 있습니다. 6, 6, 6, 6, 6, 7 불로 사용합니다. 네. 물론 디자인 작업 때 필요한 거다 보니까 이거 애매한데 그러면은 거의 뭐 그냥 19로 들어가겠죠. 이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웹에서는 포인트라는 단위는 사실상 쓰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쓰진 않고 환산하거나 어떤 기준 작업일 때 표현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난 18포인트짜리의 포인트 글자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걸 픽셀 단위로 바꿔가지고 재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픽셀은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수로 쓴다. 나머지는 소수점이 나오면 몇 자리까지? 소수점 6자리까지 작성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겸사 코딩 기준에서 단위 살짝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코딩에서 단위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방금 전에 보신 기본은 16픽셀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크기는 코딩 기준에서는 포인트로 몇? 12, 그쵸? 2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분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아이인 퍼센테이지를 쓰기는 하겠지만 이 퍼센테이지는 최초의 형식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디 같은 데다 폰트 사이즈 쓰고 싶어요. 100%. 기준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16픽셀이라고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값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은 EM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1EM으로 불리고요. 자, 똑같은 1이라고 하는 단위로 쓰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REM이라고 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자, 더 많은 단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웹을 사용하실 때 익히셔야 하는 최소한의 단위 기준입니다. 자, 16픽셀은 12포인트라고 하고요. 얘는 100% 최초 기준이에요. 1EM 또는 1REM이라고 불리기도 하다. 이때 EM과 REM은 똑같이 1이니까 같은 거 아닌가 라고 보실 수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EM은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상대좌표, 절대좌표처럼. 100%도 따지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REM은 완전한 절대는 아니에요. 어떤 기준치를 기준의 절대 크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메모를 꼭 하셔서 여러분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 위에도 기타 알고 계셔야 되는 단위는 VW, VH, Vmin, Vmax, PC, PX, PX는 뭐 얘기했구나. 자, 등등의 굉장히 많은 단위들이 존재해요. 현실적으로는 밀리미터만 알면 되는데 웹에서는 이렇게 많이 다 알아야 되나요? 네, 다 씁니다. 다 써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아이고요. 이 중에 안 쓰는 건
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얘는 상대적인 계산할 때 많이 쓰고 최근 들어 사실 픽셀이라는 개념 이 아이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얘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알고는 계셔야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려보았습니다. 서체 꼭 참고하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팅 가입하고 라고 써놓은 이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제가 서체 크기를 몇으로 썼냐면 16포인트로 썼어요. 만약에 이 아이를 12포인트로 썼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글자가 작습니다. 네. 이걸 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픽셀로 작업을 딱 수치를 바꾸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포인트 그대로 먹습니다. 분명히 제가 수치를 다시 써볼게요. 12 픽셀이라고 px라고 분명히 써있죠. 엔터 누르면 알아서 전환을 시켜주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단위 값을 크기 값을 쓰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가 16픽셀이라면 16포인트라고 쓰나 또는 16픽셀이라고 쓰나 똑같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환경 설정에서 어차피 계속 픽셀로 쓸 거라면 이 안에서 해당하는 서체, 단위 이런 아이들을 바꿔주고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 아니라 다른 데인데. 자,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그냥 바꿔 볼게요. 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네요. 타입. 자, 맞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같은 단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한글이라고 하더라도요. 서체를 갖다 영문 서체로 바꿔서 그냥 골라놓으면 미러드 영어거든요. 어지간해서는 한글이 그대로 떠요. 사실상은. 가끔 이렇게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어지간해서 한글이 다 뜨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왜 한글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글을 사용하시거나 하실 때는 한글 전용 서체를 찾아가지고 골라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디자인하실 작업할 서체를 찾아서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이 아이가 유료 서체인지 무료 서체인지 이런 저작권에 관련돼서 꼭 찾아보셔야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밑에 있는 자, 그림, 글씨 있는 거 이미지로 된 아이는 눈을 끄고 해당하는 이 텍스트는 가운데로 정렬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정확하게 선택한 다음에 위에 보면 정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어 되어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는 셀렉션 선택한 아이의 기준이냐 캔버스 기준이냐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옛날 버전의 경우는 얼라인 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 셀렉션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아이를 컨트롤 키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하신다면 정렬이 똑같이 가능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굵기 들어가는 거 아까 뭐 10만원 쿠폰펜 이거 있었잖아요. 일단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굵기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죠. 포토샵은 버튼으로도 굵게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부드립니다. 그냥 이걸로 띡 누르시는 거는 사실 웹에서는 권장하지 않아요. 기능들이 제약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만들지 않았다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서치 자체에 진짜로 볼드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으니 이렇게 직접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볼드가 없네. 코딩할 때 어떻게든 되겠지. 안 돼요.
이미지로 내보내지 않는 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이대로 끝나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글자, 텍스트를 여러분이 레이어로 내보내실 생각이 있다면 이 자체를 이미지로 내보내실 생각이 있다면 이거 글자도 이름 바꾸세요. 이렇게 레이어 이름 바꾸듯이 똑같이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는 내보내지 않을 거야. 그냥 코딩을 할 거야. 그렇다면 이 밑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컬러를 바꿔 놓으셔야겠죠.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거 참고용으로 했던 아이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지우세요. 과감하게 지우세요. 제가 그레이로 쓰는 경우는 사실 안 쓰는데 참고용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그레이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부분은 설명 제가 안 하고 지금처럼 이미지로 보이고 코딩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그레이로 쓰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대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장한 다음에 빠져나가시면 원래대로 해당하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단순한 작업 하나만 우선 보여드렸습니다. 헤더 영역 같은 경우 자,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헤더박스 들어갈게요. 자, 헤더박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자,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상에 자, 뒤에 있는 배경 색깔은 사실상 흰색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니 스포이드를 한번 꼭 하고 찍어서 컬러를 확인해 보시면 흰색 맞습니다. 그러니 백그라운드 얘는 FFF 흰색으로 설정하시고 건들지 않을 거니까 잠궈 주시고 저는 그레이 컬러로 바꿔서 이건 코딩으로 하세요 라고 바꿀 겁니다. 자, 바로 위에 또 내용을 열어봤더니 로고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파트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냥 막 짜기에는 약간 정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참에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좀 정신없는 상태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통으로 있는 자, 그룹핑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건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색창과 장바구니가 있네요. 얘네들은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따로 봐야겠죠. 케어 식당 건강마켓 기획 이벤트 스토리가 있네요. 얘네들도 이렇게 따로 봐야겠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묶어준 상태로 들어가줘야겠죠. 자, 어떻게 기획하시는지는 여러분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자, 이 두 개가 한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선은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하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합니다. 잘 보시면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라인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라인은 없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일부 영역을 기준으로 튀어나가는 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디자이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대부분 다릅니다. 코딩을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는 이 제가 지금 녹색으로 그어놓은 이 부분만큼을 일부러 박스를 한 번 더 잡아놓고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라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데 코딩을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나 그냥 디자인만 하는 친구들은 이 영역은 그냥 날려버리고 없이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물론 안 해도 알 수는 있는데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이 크기만큼을 적어도 구분할 수 있게끔 색깔을 바꾸시느냐고, 해당하는 영역만큼을 꼭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운다고 하더라도요, 디자인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원 파일에서는 이 그리드라는 게 존재했고, 이 그리드로 인해서 색깔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진 않아요. 근데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 이런 걸 잡아놓고 사용하시면은 디자인하기도 편하고요. 이런 거는 내보내지 아예 않을 거야, 노컬러 해가지고 눈만 꺼버려도 되니까, 네, 확인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저는 백그라운드 BG 해놓고,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틀이다, 프레임이다 라고 하나 잡아주고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내용을 짤 건데요. 내용들을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위에 부분 따로, 가운데 로고 따로, 아래 부분을 일단 묶어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추가 작업을 해주면 좋겠죠. 해당하는 위치에 맞게 저는 이렇게 있자. 틀을 하나 딱 빼놓고 박스를 짜는 편이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를 다이렉트로 로그인, 회원가입, 쿠폰, 고객센터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쉐입 하나 살짝 해주고요. 그냥 컬러 막 찍을게요. 이 자리에 쉐입으로 박스를 하나 그려서 구분용을 하나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이게 그레이예요. 그래서 그레이 같은 경우는 저는 코딩 자체도 안 하고 색깔도 안 쓰고 그냥 틀만 필요한 개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컬러를 안 쓸게요. 이거는 안 쓰기로 했으니까. 해당하는 오른쪽 상단에 이 영역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 로그인, 회원가입, 쿠폰, 고객센터. 자, 헤드박스라고 하는 내부에 다시 어떤 영역으로 잡아놨습니다. 아이디로 잡을 것인가 또는 클래스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또 정해 주셔야겠죠. 사용자 관련된 내비게이션이니까 저는 유저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UNB라고 쓰겠습니다. 많이들 저렇게 추격해서 쓰고요. 아직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유저 내비 박스 아이디를 할 거라면 이렇게 카메케이스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저는 뭐 할 거냐면 알고 계시다시피 그룹 처리해서 해당하는 이 영역만큼을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던 파트예요. 가운데는 로고도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로고 같은 경우도 박스로 약간 여유 있게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봐야 뭐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자, 해당하는 이 크기만큼 저는 쉐입으로 만들어서 마찬가지 로고를 담을 건데, 뭐 로고도 그룹 하셔도 되고 뭐 따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파트, 자, 크게 가겠습니다. 그냥 해당하는 틀만큼 그룹 따로 주고요. 웹페이지 전체를 컨트롤하는 영역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글로벌 내비 박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다이렉트로 텍스트를 넣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큰 틀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틀 하는 거 끝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내용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기능만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기능을 자, 볼 건데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일 테니까 가려져 있으면 보이지 않을 테니까 이 아이를 일단 약간 반투명하게 배경을 깔아놓고 쓰겠습니다. 없으면 또 틀이 안 보이니까 불편할 거고. 자, 글자를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박스를 해서 넣으셔도 되긴 하겠지.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자, 밑에다 그냥 쓸게요. 자, 로그인. 자, 로그인이라고 썼는데 내가 사용하려는 컬러가 맞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아이의 텍스트를 컬러 명기를 해 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쓰시고 또 서체의 크기나 서체 명칭도 마찬가지로 해 놓은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유저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는 글씨를 좀 작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저는 쓸 거고요. 위에는 이 서체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이런 서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요 글자 굉장히 좁죠? 폭이. 다른 서체에 비하면 저만의 지금 시각적인 인지인지 모르겠는데 재보진 않아서 요 록이라는 글자보다 이 인이라는 글자가 좀 더 폭이 좁아 보이는 거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로 두 개가 다른 서체의 간격이 넓이라면은 이건 코딩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 파일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만들지 않도록 이 서체에 요거 장평 물론 높이도 마찬가지 웹에서는 이 두 개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가끔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서체 자체를 그냥 뭐 안 들어가니까 조절해야지 막 찌그러뜨려 가지고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 못 건드려요. 이거 수정하시면 어떤 브라우저는 아예 안 먹고 어떤 브라우저는 완전 다르게 먹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안 되면 차라리 이 박스를 더 크게 늘려야죠. 차라리. 내가 참고하려는 디자인 요만큼인데 아 이거 아무래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글씨를 좀 줄이려고 봤더니 16포인트보다 작네? 16포인트보다 작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럼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죠. 박스 크기를 그만큼 늘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넣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용 넣고 글씨를 뭐 조절하겠다면 알아서 하시고 자, 회원가입도 하겠다. 단 이거는 돼요. 사이의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요거죠. 요거 바로 위에 있는 거 얘를 조금은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사이 간격을. 근데 그래 봐야 엄청 많이 줄일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일단 그냥 두세요. 나중에 코딩할 때 조금 바꾸는 게 나아요. 그 다음 회원가입 여기도 회원가입 그 다음에 쿠폰 등록 그 다음에 고객센터 뒤에 아이콘 들어가는 게 있다면 뭐 처리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중간에 자, 세로의 선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세로선도 표현하려고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도형 툴 안에 보면 라인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인 툴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됩니다. 안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얇게 차라리 가로값이 1픽셀이나 2픽셀짜리로 해서 쉐입으로 그리시는 게 더 편합니다. 더 편하고 훨씬 더 쉬워요. 이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맞춰서 세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로그인 다음에 바가 있을 테니까 바. 그 다음에 회원가입 다음에 바. 쿠폰 등록 다음에 바. 해가지고 맞추시면 되겠죠. 고객센터 있고요. 쿠폰 등록에 있는 바 해서 여기서부터 고객센터까지 모두 사이 간격을 정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누르시고 하위 버전은 이게 없어요. 최신 버전에만 있습니다. 없으면 일일이 맞춰서 하시고 그러면서 이 바 중에 하나는 이미지로 쓸 거고 나머지는 코딩으로 대처하거나 아니 이 이미지 그냥 반복해 쓸 거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해당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바다라는 어떤 이름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텍스트 바 똑같은 이름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만 이미지로 내보낼 거니까 저는 따로 선택하지 않고 얘는 사용할 거니까 코드로 할 거냐 이미지로 쓸 거냐 해서 이미지로 내보낼 거면 바이올렛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바이올렛 로그인 회원가입 쿠폰 고객센터는 코딩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레이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옆에 있는 텍스트 바가 로그인 글자와 연관이 있는 아이라면 둘을 그룹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고객센터 끝에 들어가는 화살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제가 따로 만들지 않았던 거고요. 만약에 아니야 이거는 좀 글씨를 조금이라도 작게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조금 줄인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고 한번 볼게요. 로고 자리에 들어가는 로고는 당연히 이제 실제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뭐 그리팅이라고 써있는 요 이미지 그대로 뜯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사이트에서 greeting.co.kr 이곳에 있는 그리팅몰의 로고를 가져오시던지 아니면 이 그리팅이라고 하는 로고가
구할 수 있다면 찾아서 다운받아 주시는 게 낫습니다. 사이트에서 정말로. 일단 모르겠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지금처럼 F12 눌러가지고 직접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받아온 아이를 저는 적용을 시킬 거고요. 자, 일부러 PNG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야 배경 투명하거나 내용 세팅이 더 편할 거니까. 자, 로고는 로고 자리에 그대로 갖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이미지를 정리하고 내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다 까지 하나만 이야기할 거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아이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만드시면 되겠죠? 만약에 저는 아이콘 만드는 게 아직 너무 조급합니다. 좀 참고할 만한 사이트 없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이곳에서 카트면 카트, 쇼핑 카트 검색해서 이미지 다운 받아서 고정하시든 뭐 하시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이미지는 전부 다 연관성이 딱 맞아야 돼요. 어설프게 안 맞다. 굉장히 보기 싫어집니다. 자, 다른 건 말고 요 뒤에 보이는 요 이미지 하나 요것만 설명을 딱 드리고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박스는 저장할게요. 자, 나머지 밑에 부분은 제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회색 박스만 있는 상태로 처리하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불필요한 건 다 눈을 끄고 저장하고 돌아가서 보면 위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 아트보드 이름 바꿔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자, 뷰박스. 자, 일단 뷰박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이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미지는 총 몇 장 정도가 들어갔는가? 한 장, 두 장, 셋, 넷, 몇 개인가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들어갔네요. 6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뷰박스 내부에다가 무엇을 큰 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역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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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자, 각각 광고 6개가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아예 배경이니까 빼고 첫 번째는 뷰 컨텐트 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물론 자 광고라고 하는 아이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 화살표부터 시작해서 얘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때로는 인디케이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것들도 한 번 더 그룹을 묶기는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일부러 설명드리기 위해서 프라임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써놨고요. 일부 내용들이 잘리는 형태라기보다는 좀 길게 밀려나가는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작업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 틀에다가 한 장만 해보겠습니다. 사이트에는 여러 개가 있으므로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 하나를 먼저 정하고 저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이트 있으니까 사이트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죠. F12 눌러서 알려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스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이미지들을 보이시나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이런 아이콘들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만드세요. 만들든지 따로만 가져오세요. 사실 여기 들어간 이 이미지들도 여러분이 다 디자인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운받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지 이 광고를 여러분들이 저거 가져오면 되겠지. 그럼 디자인은 왜 합니까? 온리 코딩만 해야지, 그죠?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찾아야 되는데 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찾았어요. 얘로 클릭해서 img라는 태그 안에 속성으로 이미지가 있네요. 이 속성을 더블 클릭해서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로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요거 디자인도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니까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담고 이 이미지가 조금 더 크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쓰겠습니다. 내가 지정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일부러 제가 키웠어요. 자, 일부러 이렇게 큰 이미지였다라는 가정하에서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이미지는 보고 있는 요 그림 프레임만큼만 하시려면 클리핑 마스크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밑에 프레임 툴 안에 담을 내용 이미지 합성하신 것들 이렇게 담아주시는 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이 텍스트 아무리 내가 이미지를 쓰려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당부드립니다. 광고에 들어가는 이미지에 글자를 같이 얹어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여러분 직접 타이핑 하시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물론 이미지는 다 여러분 디자인 하시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꼭 해당하는 이 내용을
지우시고 이 자리에 똑같은 글씨를 얹더라도 다시 입히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겠죠, 처음부터. 결론은 배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 놓고 클리핑 마스크로 담아서 쓰는 것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텍스트의 경우는 별도로 텍스트 영역을 뭐 그룹을 만들든 해당하는 어떻든 이 범위, 레이어 범위 안에다가 써서 정리하자.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웠으니까 딱히 없으니 그냥 박스로 떼우겠습니다. 제가 지워놓고 제가 안 하는. 자, 이게 몇 개? 6개 온 거면 6개 다 채워야겠죠. 그래서 이 그룹 자체를 처리할 거다. 근데 이 그룹 자체를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룹 자체를 내보내는 건 사실상 누구예요? 프레임 툴과 그 안에 클리핑 마스크로 담긴 얘입니다. 그룹을 안 하셔도 관계가 없지만 그룹을 해서 view, con, bg 이렇게 그룹 자체를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본래대로라면 우리는 큰 틀을 먼저 위에서부터 쭉쭉 박스를 짜겠죠. 짜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박스에 대한 내용, 요거 뭐 있으면 해당하는 내용들 위주로 또 짤 겁니다. 광고 영역도 해당하는 뭐 버튼 정도만 나눠주고 뒤에 내용 이미지 큰 틀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내고, 밑으로 내려가서 마찬가지 제목과 안에 들어갈 요소 영역 각각의 이런 음식 메뉴 영역 나눠 끝내고, 그 뒤에 들어가는 것도 통 넣고 끝내고 하겠죠. 자,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이미지 하나씩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넣어드리긴 했습니다만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 안에다가 다시 돌아가서 각각의 프레임 틀 안에다가 우리는 필요한 이미지를 채워넣고 필요한 텍스트를 만드는데, 이 아이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항상 그룹으로 세팅을 하자. 텍스트 미리 서체 크기와 내용들 정해놓고 이를 적용시키자. 컬러 가급적이면 미리 정해놓은 컬러 가이드를 내용으로 짜서 진행을 하죠. 일단은 저는 아트보드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트보드 작업을 다 했다면 빠져나간 순간 해당하는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것이다.